2년입니다. 박권 스님 행복세상을 시청해 주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3 사연 12번째 사연을 이번에는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강 스님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잡다한 물건과 정신과는 달리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하면 되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게 시간을 내준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글을 읽으시느라 시간을 내어주신 스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스님 잘 계셨지요? 청주에서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곳 청송 교육생으로 신청하여 이감했습니다. 청주에서나 이곳 청송에서나 법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현재 제가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고 수감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96세, 99세가 되신 부모님이 계신데 지금 제가 교도소에 와 있는 것 아시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10개월째 외국 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수용생활과 또 다른 마음의 빚을 지는 것 같아 남은 5개월 더 거짓하고 살아야 되니 괴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식구와 애들과 공모하여 부모님께 알지 못하게 하는데 입장이 더욱더 마음이 괴로운 것은 과연 어떤 심성 때문인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3개월 단기 교육 신청하여 이곳 교육 끝나면 6월 말쯤 저희 본소인 청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남은 형기 마칠지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제 마음이 업보에 대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고 또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라옵니다. 스님 건강하시죠? 생애 처음 겪는 감옥 생활이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고 이제 10개월 정도 지내니 적응하고 있습니다. 남은 5개월 마냥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싶지 않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108배를 하면서 부모님 건강과 출소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해강 스님 법문을 유추하면서 마음을 추려가고 있습니다. 스님, 좋은 법문 부탁드리오며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불자 아무개 올림. 네, 수용자는 저와 이제 자매를 맺고 있다가 이쪽 청주교도소에서 교육이 다 끝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로 신청을 해서 이감이 된 그런 수용자입니다. 물론 그 자매 상담할 때도 점잖하니 말수도 적고 또 항상 그 부모님한테 재짓는 거 또 부인하고 자녀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거에 대한 그런 늘
참여하는 마음이고 눈망울이 항상 촉촉이 젖어 있던 그런 그 수용자입니다. 또 이렇게 모처럼 만에 이 수용자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엊그저께 같이 대화 나눴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현재 교도소 내에서 죄를 짓고 산다, 거짓말을 하고 산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 보니까 96세, 99세의 노부모님들이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 걱정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식구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거짓말은 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사슴 한 마리가 부처님 앞을 막 지나가면서 헐레벌떡 지나가면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포수가 저를 잡으려고, 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슴 보고 사슴아 이쪽 길로 가거라. 그래서 사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부처님이 가르친 길 쪽으로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포수가 막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와서 아 부처님 조금 전에 일로 사슴이 지나갔습니까? 아 지나갔다고. 그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근데 사실 오른쪽으로 지나간 건데 부처님 보수한테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이제 보수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고 왼쪽으로 막 쫓아간 거예요. 자,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거짓말을 했지만 생명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필요시에 그런 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또 방편, 때로는 필요로 해서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기 이전에 이보단 더한 것을 막은 거잖아요. 자, 96세, 99세의 노부모님이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사시다가 또한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것은 그냥 아름다운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수용자한테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지로.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재놓고 나면은 많은 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책을 읽고 막 이렇게들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서가 가장 유일한 그 벗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이 뭐 84,000 대장경에서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경전이 과연 좋을까라는 것은 어떤 경전이 좋다 나쁘다가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이 읽어보고 그 중에서 와닿는 거.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 수용자는 지혜가 좀 충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금강경이라는 책을 읽고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해서 열심히 읽고 있다라는 그 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도소 봉사를 이제 이 청송, 이 직군서부터 시작했는데 과거에 거기가 이제 4군데가 교도소가 있죠. 예, 1소, 2소, 3소, 직군. 지금은 뭐 경북 1, 경북 2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천안에서 그것까지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리죠. 근데 새벽에 갑니다. 그전에는 이제 법회가 오전에 했었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봉구차에다가 먹거리 좀 싣고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자 도세 번 모시고 막 이렇게 좀 억지로 타고 4시간 이상을 저 문경으로 해서 예천으로 해서 안동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청송까지. 진보면이죠. 진보면, 청송. 근데 가는 길목이 참 아름다워요.
또 돌아오는 길이 또 아름답고. 자, 저희들이 이제 그 1월달 방학 전 12월까지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0월 정도만 돼도 그 소나무에 핀 그 자연의 그런 그 설송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봉사자님들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또 추억거리가 또 있던 곳. 우리 수용자도 본래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자리매김을 해서 나오시면 가족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죠. 한 가지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자 싶은 것이 있다면, 교도소 내에 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물론 죄를 졌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나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해도 보듬게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보듬게 하나 주시고, 그래서 관심을 좀 이렇게 갖고 또 사랑을 또 해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있는 그 수용자들하고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하고 그 생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그 2년 속에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고, 그 어느덧 300분 이상 돌파를 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 또 박헌 스님 행복세상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와 또 조언도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2번째 사서함 사연 청송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입니다.